지난 2016년 중국은 한국에게 사드 보복과 한한령으로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우리 국민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드는 방어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신을 탐지할 수 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그로 인한 한한령은 한국의 관광산업을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에 숨겨진 비하가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한국이 만만해 보였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다루기 쉬운 국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1년은 그때와는 반대로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중국은 전직 미국 방부 차관의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미국의 대한미사일 LRASM 3000발 정도면 중국 해군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중장거리 대함탄도탄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동북아의 군비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또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의 사정권에 포함된 한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SM-3 도입과 나아가 한국형 SM-3 개발을 시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에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SM-3 도입과 한국형 SM-3 자체 개발이 중국의 국방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드 사태와 달리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보복 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위상과 군사력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한국형 SM-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RASM은 미국의 신형 대한미사일로 미 공군도 운용 중인 제즈미알 미사일을 개량한 무기입니다.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모체가 제즈미알이기 때문에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 내외, 길이 4.3m, 사거리 최대 570km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LRASM은 앞서 언급드린 극초음속 무기와 달리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는데요. 그러나 강화된 시커를 통해 전자전 환경에서도 큰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전파 방해원을 추적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미사일 간 데이터 링크로 상호 교신을 통해 목표물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함정의 수직 발사관이나 폭격기의 무장창 등 다양한 플랫폼의 장착이 가능한 사실상의 자율형 무인 공격기입니다. 현재 미군은 B-1B 랜서 등의 폭격기나 C-130 등의 수송기를 미사일 캐리어로 삼아 일본 오키나와 등 동북아에 산재한 지상발진 기지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LRASM이나 자폭형 드론 등으로 무장한 미군이 언제든 중국 함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함대와 공군기들이 중국 본토 인근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접근 지역 거부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대함탄도탄 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활강체 등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중국 본토와 인접한 지상발진 기지를 파괴하고 미 함대를 격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사정거리가 더 길고 더 빠른 다양한 형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두고 싸우는 두 국가 사이에 대한민국이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공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역량이 상승할수록 중국의 사정권은 이미 서해 전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사일의 숫자, 정확도, 속도, 핵무기의 보유수까지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 혐오포를 개발하거나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을 선언하는 등 전쟁 억지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KAMD의 고도화를 통해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천궁, 블록2, 패트리어트, L3에 더해 한국형 아이엄돔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각 구간 간 상황에 맞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주에 올라간 ICBM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급 미사일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발과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대한민국이 공격미사일도 아닌 방공미사일을 강화시키는 것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 사드 보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0년대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군에서는 KAMD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까지는 LSAM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컸고 LSAM도 사드가 없다면 정말 최소한의 탄도탄 방어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대공무기 체계를 수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중국과의 마찰 우려와 비싼 도입 비용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고도 요격 체계인 SM-3와 달리 종말 단계 요격 체계인 사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으니 외교 마찰도 심하지 않을 것이고 사드에 대한 성능도 나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해군은 북한 ICBM의 고각 발사 가능성, 요격 플랫폼의 생존성 등 중국과 일본처럼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위해 SM-3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종말 단계의 ICBM은 음속의 수십 배에 달해 사실상 요격 자체가 어렵고 종말 고도에서 방어 가능한 시간 역시 극히 짧으니 발사 후 중간 단계의 ICBM을 노리거나 하강 단계에서 요격 시간을 늘리기 위해 SM-3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군에 SM-3를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개량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고 SM-3급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건조될 예정인 세종대왕 배치2는 아직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요격 체계를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고 MD 체계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반면 중국은 자국의 공격 전략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 중간에 낀 대한민국만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간섭한 중국이나 터무니없는 비용을 제시하면서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무기를 판매하려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무시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군사강국이라고 칭하는 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LSAM의 장기 소유가 처음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전문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19년 탐색 개발을 끝마쳤고 2024년 시제품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ADD는 SM-3를 직도입하는 것보다 사거리 700에서 1000km, 유효고도 500km급인 SM-3IA B 수준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SM-3를 탑재할 수 있는 세종대왕 배치2나 기존 세종대왕급의 개량 사업이 2020년대 후반에 몰려있어 직도입을 하더라도 거의 10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테니 차라리 자체적인 국산 고고도 미사일을 만들자는 겁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이를 대응할 전력이 필요해졌으며 그중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더할 나위 없는 막강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미국이 SM-3나 사드를 한국에 팔려고 한 것은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는 한국을 미국이 M대 편입시켜 대중전선의 최전방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즉 미국은 자신들의 무기를 좀 못 팔게 되었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더 큰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이나 핵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고 사거리 2-3,000km의 중장거리 탄도탄이나 SM-3 이상의 고고도 요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막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의 고고도 유격체계 자체 개발 선언에 가장 난처해진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거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가 유효할 때 이를 통해 이득을 봤는데요. INF는 과도한 핵군비 확장을 우려한 미국과 소련이 전면 핵전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핵미사일의 개발을 상호 합의하에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의 핵심 전력으로 중거리 핵탄도탄을 만들어 배치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며 중국 역시 INF에 가입할 것을 주장했으나 중거리 미사일 역시 미국 함대를 막을 방법이 없는 중국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러시아도
협약의 기간이 지났다며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내놓게 되는데요. 반면 화가 난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INF 조약을 폐기했습니다. 또 중러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폭격기에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1600km 마 20의 극초음속 미사일 LO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을 폐지한 것과 별개로 현재 미국에게 중러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돌파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필요해졌는데요. 만약 한국이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유사시 한미동맹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 대립할 경우 중국의 강력한 중거리 전력의 상당수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려한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도입에 대해 굉장히 무례하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한한령을 내리며 무장 제재를 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무역 상당수가 한국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중국이 가공하는 상호 호혜적 무역이었기에 관광산업을 제외하면 한국의 피해는 의외로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한항공이 이 사건으로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드 때처럼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중립을 들먹일 수 있겠으나 자국의 안보 확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드급 무기 체계를 만들어버린다고 하니 이제 중국도 할 말이 없게 됐는데요. 현재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군비 경쟁을 하지 말라며 겁을 주는 게 중국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사드 시절에 비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화나게 해서 한국형 SM-3 도입이 본격화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개발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무시하고 괴롭혔을 겁니다. 물론 아직 LSM의 개발은 완료되지 않았고 SM-3급은 많은 난제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SM-3를 만들더라도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세종대왕함 배치2와 같은 함정 역시 갖춰져야 합니다. 또 적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위성이나 항시 적을 관찰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수집기,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링크K가 완성되어야 진정한 KMD로 나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주국방이 완성될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도에서의 미사일 방어 능력도 완비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형 사드의 시제품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또 여러 방위 산업을 통해 자주국방이 필요한 무기와 시스템을 하나둘 갖춰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방력을 증강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자신들보다 작은 나라지만 한국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